하지만 그곳에 가고 싶다. 근데 그곳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30대가 서울 아파트 막 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패닉 바잉, 영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패닉 바잉 21년도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21년도랑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고, 왜 다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문재인 정부랑 정말 많이 비교를 해요. 그때랑 비슷하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먼저 21년도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고, 금리도 또 굉장히 낮았죠. 금리도 1%대였고 대출도 지금처럼 막 거의 무제한급은 아니지만 대출도 지금처럼 막 막아놓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경쟁을 하면서 집을 많이 샀어요. 너가 집을 샀어? 내 친구도 집을 샀어? 그럼 난 어떡하지? 나도 이 집을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대출도 되고 금리도 좀 지금처럼 높진 않았으니까 그때 막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막 연끌을 했고, 그 연끌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금리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체를 안 해줘요. 지금 정책 같은 경우 규제를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도 그 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21년도랑은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30대는 그 구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작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뭐 생애 최초 주택자금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정책들이 30대를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막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번 통계에서 30대 매수가 특히 높았던 지역은 기사에서 보면 강서구, 관악, 성동, 은평,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직장이랑 가깝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낮은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은 10월 15일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토지 거래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를 낀 매수, 즉 갭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하지만 강남 3구나 용산처럼 고가 아파트 지역은 30대 비중이 20에서 30%에 불과하다. 살 수가 없죠. 강남 3구나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30억, 4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30대가 그 집을 삽니까?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막아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현실 가능한 서울을 30대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저는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을 내도 욕심을 낼 수 있게 받아주는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가능성 안에서 좀 움직였던 거고,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닉 바잉, 영끌, 지금 영끌 패닉 바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강남 외에 있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남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입지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만족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 가고 싶다. 근데 그곳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지면서 이 지금 가야 되는 상급지의 입지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냐?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재개발 될까요? 재개발, 저는 진짜 노원 도봉 같은 경우도, 노도관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이상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경매하고 있잖아요. 경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합니다.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호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호재가 지연이 되고 호재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악재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들은 경매로 따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저는 서울 아파트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0이 제한되어져 있고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집값 올라가는 거 알겠어. 양극화 올라가는 거 알겠어. 서울 아파트 내가 못 사잖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포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드 속에서 어떻게든 이 시드를 늘려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사람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좀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경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서 이 시드를 늘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계속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10%, 20%, 30% 벌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벌었으면 이걸 뭐 다른 데 쓰고 막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돈에서 10%, 20%, 30%를 더 벌어 보려고 하고, 낙찰 받고 수리해서 팔고 낙찰 봐서 수리해서 팔고, 지루할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남들이 막 "큰돈 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할 텐데, 내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면서 그런 경험들은 더 큰 돈을 벌게 만들어 주니까 이 시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험, 그게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경험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나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지 이익을 주는지는 좀 알아야죠.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누군가가 알려줬던 것들 내가 확인하기 싫으니까 그냥 막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취득세, 대출, 양도세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 안 해보고 들어갔다가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날리는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부하실 때 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100을 다 내가 공부할 수 없어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공부는 저는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무주택인데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하고 있는지,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지만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주택, 1주택인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먼저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100을 공부해서 이 100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책이나 규제는 매번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바뀌면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만 하다가 좋은 시기 다 놓치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날려버리는 또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문이나 기사에서 영끌 패닉 바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패닉 바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정해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시드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치사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이 1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1번은 서울 아파트여야 되고, 이걸 지금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매든 뭐든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시드를 늘려서 이 1번은 서울, 처음에는 뭐 강남에 못 살겠죠. 서울에 못 살겠죠. 그러면 근교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서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 또 강남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현재는 해야 된다. 그리고 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경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경매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또 적절하게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30대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 보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